최근에 매수 상담하는 분들은 거의 30대래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강남까지 번진 청약 경쟁, 청약 가점 평균 60점 넘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일단 비강남, B10대 건설사, 비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이 평균 60점이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한제 이외에도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약서 기회를 뺏긴 30, 40대가 오히려 기존 주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10월 강서구 마곡 센트레빌 분양의 평균 당첨 가점이 60.1점으로 지금 현재 가점이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은 비강남, B10대 건설사, 비대단지인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이 6점이 넘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가점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게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이제 우리 강행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시장의 반응은 네, 강북도 60점. 그러니까 이 세대 수가 154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세대 정도밖에 안 돼. 마곡 센트레빌은. 그리고 성북구 보문 리슈빌 하우트에도 네. 일반 분양한 200 몇십 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지도 아니에요. 얘도 한 400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인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쓰고 싶은 사람들은 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 일단 청약 가점 60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60점을 넘으려면 일단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 통장 보유 기간 17점, 15년 이상의 부양 가족도 2명 이상이 넘어야 일단 60점이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점이 84점 만점이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어렵죠.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동산 당첨되는 청약은 장유유서라니까. 우리 얘기했잖아. 네네. 장유유서. 네. 네. 어디 애들이 청약으로 집 받으려 그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나이 좀 있어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8월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에 30.4%가 30대가 사들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월부터 7월 때 아파트 매입자 비율이 26.4%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해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 30대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강북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매수 상담하는 분들은 거의 30대래요. 그러니까. 30대가 엄청 많대요. 강남 쪽은 보면 강북에 사시던 40대 분들이 강남으로 갈아타기 점프하면서 강북 걸 팔고 강남 거 돈을 보태서 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강북 쪽은 이제 전세 살다가 어떻게든 좀 괜찮은 입지에 있는 데에 아파트 사겠다라고 해서 30대가 상담한 사례들 되게 많다고 하고, 실제 거래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강남도 30대 지금 진입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그건 지난주에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텀에 집을 잘 사서 그 점프가 가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나서 물려받은 게 많거나 그런 거 아닐까? 뭐 강남에 지금 이 방배동 마을에 30층 한 18억 하잖아요. 18억이 어딨어? 언제 벌어? 글쎄 언제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산 테크트리를 잘 탔거나 자산을 증가하는 재테크 테크트리를 잘 탔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났거나. 자, 그러면 유독 30대가 이렇게 아파트 매수 시장에 유입되는 거는 결국은 청약 시장의 가점이 워낙에 높게 나오니까 본인들은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이미 거죠. 청약 통장을 안 넣어봤을 리가 없어요. 계속 넣다가 이게 더들이 높아지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한 2, 3년 전 우리 별별수다 초기에도 했어요. 계속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 2005년까지 제가 청약을 넣다가 만세를 부른 거야. 안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약 넣은 게 2005년에 롯데캐슬 퍼스트 롯데캐슬 퍼스트 강동구에 암사시형 1단지 재건축 4대1 나왔어요. 될 줄 알았어. 이제까지 잠실주공 아파트 청약 넣을 때는 20대1 40대1 안 됐거든요. 그래 20대1은 쉽지 않지. 40대1은 어렵지. 그래 4대1 이거는 내 거다. 분양가가 좀 셌어. 그래서 이건 내 거다 그랬는데 안 됐어. 안 된 이유는 그거야. 75%를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우선 뺑뺑이로 주고 그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나머지 25%를 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4대1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경쟁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주택 만 35세 이상이 다 가져가면 나는 그 나이대 갈 때까지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바로 사버렸거든요. 2005년에 그러니까 내가 넣다가 나는 더 이상 이걸로는 더 기다리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청약 분양권을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첫 내 집 마련을 했고 지금 그 집에 저는 살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이 얘기를 2, 3년 전에도 한 게 뭐냐면 청약이 이렇게 과열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2, 3년 전보다 지금 분양가가 뭐 억누른다라고 하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2년, 3년 전에 분양가가 지금 다시 오기는 어렵지. 쉽지 않지. 오면 그것도 문제고 집값이 더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 분양가 올라간 부분도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금액에 청약해줬지만 지금 가격은 그럼 앞으로는 더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급증이 생기는 거지. 사야겠다 이 판단. 왜냐하면 청약으로 내 차례는 오기가 힘들 거구나 이런 분위기하에서는 그게 결국은 이번 텀에서도 똑같이 오버랩 된 거예요. 딱 그러니까 제가 2005년에 청약하고 2005년에 분양권을 사면서 첫 집을 마련한 거니까 14년 만에 딱 겹쳐지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도 제가 분양권을 산 이유는 집을 살 수는 없었어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현금은 내가 없었어.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게 인기 없었던 분양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자금력 있는 이 매수자들은 주택 시장으로 오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30대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받아요. 전혀 집 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았던 알고 지냈던 이 사장님이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이 갑자기 집 물어보는 거야. 왜요? 집 사게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애 초등학교 한 2, 3년 있으면 들어가고 할 테니까 이번 텀에 그렇게 지금 이 포지션에 갈 거면 그냥 들어가 살 집을 사라.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데 가서 전세 끼고 사서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아예 왜냐하면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면 못 바꾸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투자 여기다 해놓고 내가 빙빙 돌고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이번 텀에 분위기 봐가지고 실수요로 가서 이 사람은 자기가 번 거거든. 그래서 그 증빙되거든. 해서 그래요? 그냥 가서 이제 어디 이런 데들 중에서 보고 애 키우고 살만한 데 골라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별로 안 사도 되는데 와이프가 달아오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달아올랐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상실감이 큰 거야. 이 텀에 내가 주변의 엄마들이랑 이게 벌어지는 걸 봤잖아. 그렇죠. 2년 전에 전세 안 들어가고 그냥 조금 무리해서 또는 그 금액에 샀으면 지금 전혀 다른 위치일 텐데 능력은 있었지만 집을 그렇게 사야 되나 이런 판단 제대로 못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어영부영 있다가 그땐 청약 이런 것도 몰랐지. 청약? 뭐지?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그 청약 이런 개념도 잘 모르고 하다가 결혼하고서 이제 좀 지나서 애 커가면서 보니까 이게 집을 사야 되는 필요성이 있구나 이제 느끼고 지금 살려고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걸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가자고 하면 남편은 뭐 쫓아가야죠. 방법이 없지. 이거는 밥 먹으려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꺾으면 아니야 떨어질 수 있어. 꺾으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부 싸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근래에 되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뭐 알고 지냈던 그러니까 돈이 다 있는 분들이야. 알고 지냈던 사장님의 자제분이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4년 차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살려고 한다. 그런 분들이 가서 사주는 게 돈이 다 있는 집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살려고 하는 집이 다 이제 지금 신고가 강북의 새 아파트 신고가 뭐 이제 강남은 아니지만 강동이나
뭐 송파나 이런 쪽에서 신고가 이제 음. 가면서 실제 이제 수요들로 가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10월 1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책의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에서 공급이 곧 쏟아져 나올 것이다. 청약 가점 보고 청약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라는 분이 또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약 가점으로 당첨이 불가능하니까 특공에 도전해보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매수에 합류하라 라는 두 가지 시장의 의견이 있는데 일단 소장님은 그러면 후자 쪽으로 마음이 아니야. 더 매수는 자신들? 알아서 판단해야지. 각자 판단하시는 걸로. 그럼요. 그러니까 네. 사겠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 있어서 그래요 살 거면. 나도 사실 그 조언에 대한 답변도 그거였어요. 지금이 더 사서 투자를 해서 남길 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텀에 나는 이 불안감을 떨치고 싶다. 그걸 내가 왜 막거나 또는 부추겨 알아서 하라는 거지. 내가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잘 그렇군요. 돼도 뭐 없어. 뭐 안 되면 원망을 들어. 자 일단 강 선생님 도망가시는 걸로. 자 난 일단 도망가. 일단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거냐 실수요자 목적으로 접근할 거냐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까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실수요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청약 가점하고 그 다음에 특공에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판단해 보시는 게 올바른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 덧붙일 거 있다. 너무 길어지는데 네. 이게 청약 저축 납부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회차 내는 분들. 네네네. 이게 청약 저축은 회차를 받는 거라서 음. 이게 쌓여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요새 이제 분양가가 매력 있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공 분양이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 공공 분양은 없어. 받을 게 없어. 그렇죠. 그 물량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음. 이거 지금 제 근래 제가 맨날 오락기 때문에 가는 네. 오락기 때문에 가는 이제 어떤 업체의 이 부장님인데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청약 통장 앞으로 공공 택지들 나올 거니까 너무 아깝다. 근데 이게 그 통장 쌓여 있는 것도 회차가 되게 많아요. 10몇 년씩 넣은 사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인기 있는 애들은 뭐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세곡 이런 데는 200 몇십 회 그러니까 20년 넘게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커트라인이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걸 갖다가 민영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돌리면 그렇죠. 이제 다시 돌릴 수 돌아가진 있죠. 못하지만 근데 서울 안에 있는 물량들 가점이 이 사람이 딱 예를 들어 지금 커트라인 60점, 60 몇 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돌릴만 한 거야. 서울 거 당첨되면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물량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왜냐하면 이제 택지 공급 물량들 빤하니까 공공 분양 물량들 자체가 3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가 빠르면 내후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후년 안에 안 나옴. 그리고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상품 위치마다 상품성들이 다르잖아요. 계양 받을 거야 또는 뭐 왕숙 받을 거야. 뭐 창릉 받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난 과천 받을 만하지. 과천 받고 싶어. 또는 하남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거기 받는 거기 안에서는 치열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과천은 과천의 공공 분양 과천 7,00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뭐 임대 빼고 뭐 하고 하면 공공 분양 물량 몇 개나 있겠어. 그거 뭐 마찬가지로 커트라인 240회, 뭐 250회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2년 반 기다려서 가느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은 돌릴 타임, 그러니까 민영으로 전환해가지고 서울 거를 꽂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면 방법이긴 30대는 해요. 30대는 더 설 자리가 없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청약 저축으로 갖고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종합 저축 말고 그분들은 저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서울 안에 나올 게 있을까? 일단은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 그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올 것 같아. 인기 있는 애들은 마찬가지로 2,000에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200회 이상 가야 되면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박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뭐 그러니까 요번에 어쨌든. 내 집 마련은 못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음. 청약 저축을 깨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네. 말렸는데 네. 이 사람이 바꿀 생각을 하니까 어. 바꾸는 걸 또 말리지도 못하겠어. 어. 지금 벌써 나 언제 받을까요? 뭐 어쩔까요? 얘기를 한 1년 반 전부터 했는데 결국은 지금 1년 반 동안 이거 나고 나니까 그런 거지. 말리지도 못하겠어. 그렇군요. 자, 상황에 따른 현명한 선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